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명신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09900입니다. 현재 시각 1월 21일 3시 8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어, 명신산업, 좀 어렵네요. 네, 그쵸? 많이 어렵죠,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명신산업 진짜 이게 좀 지루하죠? 네, 지루하고, 명신산업 MS 오토텍은 아예 안 들어가지던데. 네. 아무튼 명신산업 최근 그 종토방에 가도 약간 지루해 많이 지루해하고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네. 몽키디 루피님은 안 보이는 곳이 없네요. 네. 43,150원에 매수하셨다고 평단가 43,200원 네, 홀딩 지금 그럼 수익이네요. 네, 수익이시겠네요 오늘. 네. 일단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조금 그런 추세 흐름을 살려줄 수 있는 어떤 양봉 정도가 발생이 돼줘야 되는데 그리고 양봉이 발생이 된 뒤로도 어디다가 이제 주차를 시켜 놓는가, 어디다가 주차를 시켜 놓고 그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양봉만 발생이 된다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양봉이 발생이 된 뒤에 어디다가 종가를 마감시키고 그리고 그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아마 시장 참여자들은 많이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그 예전에는 단타나 아니면은 조금 스캘핑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매매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런 변동성이 나올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많이 줄다 보니까 매매하기도 힘들어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글쎄요. 누군가는 여기서 사면 이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지만 또 여기서 이제 추세가 하방으로 나오면은 조금 약간 예매해진 예매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구간이죠. 변동성도 줄어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 댓글로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는 따분하다, 너무 따분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횡보를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는 이게 매집이 되는 건데 내려갔을 때는 물량 털기도 돼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방향성이죠. 결국에는 주가의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의 주가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요. 일단 뭐 현대 기아차나 아니면 요즘에 미래차, 미래차 시장이 미래차 섹터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또 애플이 불을 지핀 격이고 테슬라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테슬라가 상당히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 초에 들어서는 애플과의 LG전자의 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대차, 기아차 공장에 이제 애플이 이제 뭐 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미래차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미래차라고 하면 결국에 핵심은 배터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되면 뭐 자율주행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도 기본적인 1차는 부품, 자동차 부품인데 그런데 지금 그런 자동차 부품 쪽도 이제 약간 순환매가 돌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형주가 쉬어갈 때 정도의 수급이 돌면서 대형주에 있던 수급이 여기에도 이제 들어와주고 뭐 그 외에 있는 뭐 센트럴 모텍이라든지 MS 오토텍이라든지 뭐 KC라든지 뭐 화신이라든지 만두 이런 회사들로 이제 들어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면에서는 약간 부족하죠. 예. 들어오려고 하면은 다른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기아차가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현대차 그룹주에서도 현대 모비스라든지 현대 위아가 갑자기 움직인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급이 들어오려다가도 말고 수급이 또 들어오려다가도 말고 약간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상당히 뜨겁죠. 분위기 주식시장의 분위기라는 건 결국에 누군가 핵심적으로 주도해서 역할을 해주는 종목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으로 인해서 많이 뜨거워지는 게 주식시장인데 근데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결국에는 자동차 회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수급이 잠깐 쉬어갈 때 정도의 그런 타이밍이 주어지느냐, 올라갈 수 있는 명신산업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자동차 부품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 줄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명신산업이 뭐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이긴 하지만 정말 많아요. 자동차 부품주들 중소형주 중에서도
뭐 실질적으로 그 뭐 자동차 부품들 중에서 약간 그 인맥주를 엮이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서현이와 이런 이 종목도 그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무슨 조광피업 막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가죽을 담당하는 종목들도 있고 상당히 많죠. 그런 부분 무슨 가죽 시트를 담당한다든지. 근데 이제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고 있는 거는 물론 주가가 올라가서이기도 하지만 일단 그 결국에는 핵심은 앞으로 미래차의 핵심 같은 경우는 또 가벼워야 되잖아요, 자동차가. 예, 그리고 친환경차의 이러한 그 효율을 증대화시킬 수 있는 부품인가 아닌가. 예,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결국에는 금형인데 금형에서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가 핫스탬핑이라는 기술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금형과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 종목을 했는데 뭐 예를 들자면 나라 NMD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협업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는 이제 테슬라의 이제 금형 쪽을 이제 부품을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라든지 현대차에도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도 이제 명신산업도 이제 결국에는 그 금형업체랑 금형업체이죠. 예, 그러니까 핫스탬핑이란 그런 고온에다 가열한 후에 금형에서 이제 성형과 냉각을 이제 또 동시에 변형해서 이게 또 금형 자체도 조금 뭐 엄청난 기술력은 아니에요. 반도체에 비해서는 엄청난 기술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형 자체는 기술력은 아니지만 근데 냉각과 성형을 동시에 병행한다라는 거는 조금 저도 이제 그 뭐 군대를 제가 뭐 어떻게 보면은 논사훈련소에서 1개월 다녀오고 병역 특례를 한 3년 4년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금형 설계라든지 금형 제작을 했었는데 그랬을 때 금형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웠어요, 저도 어려웠었는데 근데 나중에는 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겠구나 싶었는데 어쨌든 그 성형이랑 냉각을 어떻게 동시에 병행한다라는 기술 자체는 제가 10년 전만 해도 없었던 기술이었거든요. 어, 제가 하던 회사에서는 없었죠. 제가 다니던 회사도 상당히 컸었거든요. GM사 옆에 있었고, 예,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초경량, 초고강도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 좀 약간 계속해서 주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에 주목을 할 것 같고 오늘 좀 움직여주네요. 그래도 2% 정도, 2% 정도 움직여주는데 네, 2% 가지고는 의미 없죠. 예, 더 많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한 10%, 뭐 20% 정도는 기준봉이 좀 생겨줘야 그걸 기반해서 이제 움직여주는 트레이더들이 생길 겁니다. 예, 결국에는 뭐 단타 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도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단타꾼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예, 필요한 건 맞고 그래야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직전 고점을 높여주느냐 아니면은 뭐 결국에는 이런 흐름이 만약에 올라가 줄 거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가 만약에 최근에 저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결국엔 이런 식으로 판단하겠죠. 시장 참여자들은 저 역시도 그렇고. 예. 아,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 줄 수 있겠다. 근데 이렇게 횡보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예. 이게 딱 올라가지고 내려와주고 뭐 이렇게 해야 좀 이렇게 좀 파동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군뱅이처럼 옆에서 이제 옆으로 기는 거기 때문에 지렁이도 아니고. 예. 약간 그러다 이런 패턴이 상당히 저도 곤혹스럽고 매매할 때 이런 흐름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는 오히려 그냥 손실 안 보고 그냥 나왔다가 그냥 아예 장대 양봉 터져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손실을 여기서는 그냥 또 내려가면은 또 손실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고 약간 이런 상태인데 근데 장점은 그거죠.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시세를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데서 산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힘들 수 있죠. 예. 그래서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메리트도 있고, 이런 매매에 있어서 메리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짜증나는 부분들도 있죠. 예.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적절하게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이 종목에 대해서 임할 것인가 항상 전략 세우고, 그래서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뭐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닌데 결국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여기까지는 여기를 돌파해줘야 됩니다. 4만 8천 원대, 4만 8천 원대는 좀 돌파해줘야
좀 기준이 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여기를 돌파해 주는 게 가장 좋겠죠. 52,000원대. 근데 여기랑 만약에 여기 간다는 거는 지금으로부터도 거의 수익이 크게 난다는 뜻이니까, 볼까요, 한번? 네. 뭐 여기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한 20% 이상 수익이 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내가 버틸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진입한 구간들보다 좀 내려가면 그냥 손절할 것인가, 이런 전략들도 계속해서 세워두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할 만한 게 없죠. 왜냐면은 어느 정도 이런 사이클적인 부분이나 파동적인 부분이 나와줘야 저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략도 저라면 이렇게 세운다, 아니면은 이런 흐름에 있어서는 이렇게 갈 확률과 이렇게 갈 확률, 뭐 시나리오도 작성을 하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장대 양봉이 터지길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근데 또 지금 사이에 방송하고 있는 사이에 2% 정도 올랐습니다. 4.4% 정도 올랐고요. 네, 아무튼 결국에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뭐 LG전자 이런 종목들이 좀 쉬어주는 타이밍에 올라가 줄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네, 이상 어, 명신산업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송구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1월 14일, 1월 15일, 그리고 오늘 1월 18일 월요일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IT센이란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5,2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5,400원, 그리고 손절가 5,05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